촛불혁명 후에 집권한 현 집권 세력은 개혁을 무슨 마법의 무슨 요술지팡이라든지 나라를 구하려는 어선 뭐 모술지팡이처럼 쥐고서 적폐청산의 이 서슬이 푸른 칼을 휘둘러온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진보 세력이 점점 보니까 적폐청산이 대상이 됐던 이 보수 세력과는 비교가 안 되게 혀를 내두를 만한 기득권 세력이었음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서 참 황당하다고 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일각이 드러났는데도 이 정도면 도대체 그 빙산 덩어리는 얼마나 큰지 얼마나 단단한지 아직은 이렇게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먼저요, 시민사회단체 추천호를 받아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7번, 대단히 높은 선수죠. 거기에로서 그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대협의 전 이사장 윤미향 당선자가 있습니다. 저 정대협이라는 건 정의기억연대의 그 전신이죠. 야, 그런데 어제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이 그 위안부 중에 한 분이신 92세의 이용수 할머니에게서 나왔어요. 이 이용수 할머니는 그 왜 저 나문희 영화배우가 주연했던 그 영화 I Can Speak 그거 보면은 참 굉장히 눈물도 나고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걸로 기억합니다만 여기 실제 모델이 됐던 분인데 2007년에 미국 하원이 이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미 의회에서 이 피해 사실을 증언한 것이 굉장히 결정타가 됐던 분이에요. 아직 우리나라의 이 위안부의 상징이 됐던 분이에요. 아니 근데 다른 분이 아니라 이분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뭐 어쩌고 한다는 거 좀 부적절한 표현 같아서 이렇습니다만은 난 30년만큼 속을 만큼 속았고 당할 만큼 당했다. 야, 자기 사료 사역을 채우려고 위안부 문제 해결 안 하고 M1대 가서 해결하겠다고 한다. 이 M1대가 국회를 얘기하는 거죠. 수요 집회, 어린 학생들이 준 성금 어디에 썼는지 난 모른다. 2015년에 박근혜 정권 당시에 한일 협의를 해가지고 당시 일본에서 10억 엔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들어왔는데 그 사실도 우리는 모른다. 윤미향 씨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위안부들을 어쨌거나 이용을 해서 배지까지 다른 이 타락한 진보에 대한 한을 털어놓는 거예요. 또 할머니는 또 거기다 여러 가지 덧붙이셨어요. 92년에 시작해서 이제 지난 6일로서 1438회를 맞는데 이 수요 집회 이거 없애야 된다. 이거 자꾸 갈등하고 상처만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물론 정의기억연대 측에서는 성금 투명하게 쓰고 영수증까지 다 갖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기억이 좀 뭐 왜곡되어 있는 것 같다. 연세가 많으셔서 심신 상태가 좀 뭐 허약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그렇게 넘어가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기억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조목조목해서 지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이 연세가 너무 많으신 할머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대하고 아 그렇겠구나라고 받아들일 기억이 차라리 없으면 아예 말을 행설수설하셨겠죠. 이렇게 어떻게 수요 집회는 하지 말자 뭘 하자고 그러겠어요. 이거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우선은 이 윤미향 씨가 어떻게 비례대표가 됐는지 거기도 위안부 관제 단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왜 이런 잡음이 나는지 또 박근혜 정권 당시에 화해치주 재단이 설립돼서 거기서 많은 일부 할머니들이나 그 할머니들의 후손들에게는 돈이 지급이 됐는데 왜 이때는 이분이 가만히 있었는지 왜 가만히 있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이제 해산해버리고 뭐 일본하고 지금 엄청나게 그 국교적인 외교적인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럼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왜 가만히 있었던 겁니까? 이것 이외에도
일본하고 사이에서 이게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커요,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해서 적어도 윤미향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뭐 92년에 뭐 전화 주실 때는 뭐 나는 피해자가 아니오라고 굉장히 수줍고 겁먹은 목소리로 긴장된 목소리로 그 할머니가 했다는 그런 수준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또 갖고 있었던 가운데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정도가 진실인가, 성금은 어떻게 쓰여졌는가, 왜 화해 치유되는 때는 아무 소리를 않고 있었는가,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이 규명돼야지 그냥 한두 마디로서 에이 저 할머니니까 저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 진상은 진상대로 얘기하지만 저는 아니 어떻게 진부를 내세운 사람들이 이렇게 황당한 소리를 듣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개혁입니까? 이게 진보입니까? 국회의원 배치되고 와서 이게 기득권 아닙니까? 기득권. 통합당이든 어느 당이든 이 문제 전상조사를 해서 밝혀내셔야 된다. 정말로 92세 연로하신 할머니니까 더 연로해지시기 전에 그 진술을 받아서 하여튼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 차원에서. 일본과의 문제에서 일본에서 이 문제를 보면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다음으로 이제 조국 사태를 보면은 더 추악한 진보 기득권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득권이 농축되면 뭐가 됩니까? 불공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불공정. 남하고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기득권이 농축되면은.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창건님 또 나오셨네. 네, 감사합니다. 북조지장님. 네. 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것도 이걸만 얘기해도 한이 없이 길어지겠지만 하여튼 조국 교수의 딸이 조민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민이라는 딸을 논문의 제1저자로 올린 사람이 단국대학교의 모 교수가 있어요. 장모 교수인데요. 그 교수 아들이 거기는 아들이고 여기 딸인데 이 둘이 나란히 인턴 이 증명서를 받고 그랬단 말이죠. 그 일종의 이게 스펙을 품앗이 했거나 스펙을 짬짬이 한 거예요. 그런데 조국하고 짰던 그 교수의 아들, 그러니까 조국에 있어서 조민격인 그 장모 교수의 아들, 이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어요. 뭐 조민하고 이 아들하고는 고등학교 동창인 거예요.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한쪽은 아들 한쪽은 딸인데 그 한쪽 파트너라고 할까? 스펙의 품앗이 대상이었다고. 그 아들이 나와서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헛웃음이 나오는 거지 뭐 유쾌해서 웃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는 조국 딸을 도왔고 조국은 나를 도와서 덕택에서 스펙 도움받았다. 그리고 나나 조민은 서울대에서 인턴 활동하지 않았다. 야, 이건 정말, 예? 뭐 조민이 한때 그 세미나인가 뭔가 하는데 참석했다고 하는 증거로서 동영상 하나 공개된 게 있는데 그거 조민이 아니다. 교복도 아니지 않느냐. 걔 참석하지 않았다. 완전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 아들, 거기서 그 아들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도 다른 견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도. 이런 조국이 그때까지 지금까지 조국 쪽에서 한 얘기와 조국을 비호하는 사람들 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아까 그 이용수 할머님 말씀도 바로 그 당사자가 말씀해서 이렇게 충격적인데 이것도 거기에 중요한 이 사건의 중요한 인물이 그거 거짓말이다. 그리고 옆에서 예를 들면 뭐 제가 뭐라고 했거나 뭐 그 무슨 뭐 동양대 총장이 뭐라고 했거나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하고 달라요. 본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아니다. 나 우리 아버지가 딸 도와줘서 그 딸의 아버지가 다 도와준 거다. 야, 참 정말 이건 뭐 용기라고 해야 될지 젊은 사람의 생각이라고 해야 될지 정말 이게 대단한 진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그렇게 두둔을 하고 뭐 개국본이었다고 서초동 집회가 했다. 이런 황당한 기득권이 진보 기득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 조국 사태로 해서
조국 사태가 결정적으로 우리 진보 진영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거는 개혁 진보의 깃발을 내리고 노골적으로 기득권을 비호한 거예요. 이때부터 진보 진영은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이탈됐고, 김경률 참여연대 그 간부였던 분이 이탈했고, 무슨 권 교수, 교대학교 교수가 이탈됐고, 많은 진보 진영에서 이건 진보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진보는, 보수하고 달리 가했던 진보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건 우리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했던 보수가 하는 일이었다 라고 했는데 그걸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걸 비호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최강욱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얼마나 기득권으로 이 무장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오만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또 있어요. 강남의 아파트 3채, 잠실과 부천 등에도 건물 여러 채, 그리고 정수장학회, 박근혜하고 유경수 이름을 딴 이 장학회 간부까지 한 분. 4년 전에보다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43억이나 증가한 92억짜리 재산. 이 엄청난 부동산 재산가, 그리고 증식의 규제. 이 사람은 누구냐면 더불어시민당, 아까 했던 윤미향 씨가 속해 있어서 공천받았던 그 당의 양정숙 당선자입니다. 이분은 제일 전문이 변호사인데 부동산 투기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좌파야. 부동산 좌파입니다. 부동산 강남 좌파가 아니고 부동산 좌파예요. 이 사람 누가 공천했습니까? 민주당에서 실질 공천한 거예요. 지금 탈세, 차명 의혹에 온갖 게 붙어서 소속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공천을 시켜준 민주당에서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됐어요. 공천 준당에서 고발한 거예요. 제명하고. 그런데도 막무가내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심혈을 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투기 억제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에 갖는 사람을 거의 제인시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가장 비웃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개혁의 상품이라고 내놓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윤미향이라든가 양정숙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쳐도 내부에서 그냥 무사 통과됐다는 것은 진보가 이미 개혁을 그 거추장스러운 거 하지 말고 기득권 세력화했다는 걸 말고는 달리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인맥의 힘, 적당히 하이수 보수 제 말이죠. 그래서 심판받고 안녕하세요. 자유우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글쎄 참 문통 지지율이 문 대통령 지지율이 71%나 된다고 그러니 참. 네. 이제 뭐 판이 없습니다. 또요. 지난달 23일 날 성추행으로 사퇴한 사람 있죠. 오거돈 전 부시장. 지금도 잠적 중이에요. 야, 이 사람 말이죠. 같은 자치단체장이었는데 그 몇 년 전에 이 문제로 지금 수감돼서 수용 생활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 이 파문을 겪고도 자기 집무실에서 20대 여직원, 손녀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성취하는 오거든. 이 사람의 개혁의 냄새가 납니까? 진보 기득권의 악취가 납니까? 그러니 벌써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 그것도 이상하게 총선을 지나고 나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180석 된다부터. 지금 이 시간 현재에도 이런 사람들 말고는 또 없을까?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건가? 이런 사례를 보는데 너무나 특이하다. 양정숙, 윤미향, 오거돈, 뭐 기타 등등 전과 잡식이, 이야, 이건 거의 엽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서 끝날 거 아닐 거라는 심증을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 사람도 갖고 있을 거예요. 야, 이거 또 나타날 것 같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끝난 게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심증을 저렇겠구나라고 하는 장면들이 우리 앞에서 도처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더니 진보 기득권의 성을 단단하고 더 넓게 더 높게 쌓고 있는 모습이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 이런 시각이 속된 말로 해서 시청자들을 좀 모으기 위해서 했다고 과장됐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집권 세력이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중이거나 추진키로 한 걸 보면은 그들이 지금 개혁 세력으로부터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진짜 동의할 것일 겁니다. 제 말이 좀 과장됐다 하더라도 저건 저렇게 되면 저 세력이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될 것 같아라고 그건 동의하실 거예요. 자,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사례인데 이제 구조적인 걸로 한번 보십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요, 사법연수원장을 마치고 감사원장이 되셨는데 두 딸은 직접 낳으신 딸이고 두 아들은 입양을 했고 아버지 최영섭 씨는 육군의 해병 대령으로 6.25 참전연사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그 감사원에서 무슨 국정하나를 교체했는데 왜 교체했느냐? 그 말썽 많고 말썽 많던 탈원전의 상징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이거 말도 안 되게 폐쇄했다. 과정도 그렇고 논리도 이거 현실도 그렇고 이걸 감사를 이 폐쇄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강행을 한 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 감사하라고 해서 국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2월이 법정 시한이에요. 이 감사 결과는 원래 작년 말에 낸다고 했다. 올해 초에 낸다고 했다. 총선 전에 낸다고 했다. 미뤘어요. 그래서 담당 경찰을 교체해버렸어요. 이 정부가 임명한 감사원장이 거기서 교체하면서 한 말이 외부 압력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 잃은 소금이다.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죠. 그건. 이 말 참 내가 사냥개처럼 달려들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줄 잡고 있으면 안 된다. 오히려 기자도 마찬가지. 젊은 기자들은 막 가려고 뒤에 있는 간부들이 조금 신중하게 하자.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이건 몰라요. 아니 감사원이 있는데 일선돼서 감사를 하려고 하면 감사원장이 그것 이에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줄을 잡고 있는 게 상식인데 감사원장이 달려드는데 뒤에서 아래 직원들이 줄 잡고 있는 이런 감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원이라는 게 뭐예요? 정부에 있는 속한 모든 영역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감사도 하고 인사감사도 하고 모든 감사를. 이게 이렇게 뒤에서 감사원장까지를 붙잡고 있으면 그건 감사원의 정부 감시하는 한 내부 축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보 세력의 기득권화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감사원이 아니라 정권 비호원이 되는 거예요. 비호원. 그런데 이 감사원의 이거는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오거돈 씨가 숨진 채 발견됐어요. 저는 그건 못 보고서 그런 소식은 듣지 못하고 여기로 왔기 때문에 코멘트는 하기 어렵고 조이너스 화령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느 다른 시청자분이라도 확인이 되시면 한번 좀 여기다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김미선 씨, 예, 박근혜 순방 갔다 성추에다 도망온 놈 있죠. 네, 윤모 그 당시 대변인이죠. 예, 늘 안 갔습니다. 왜 이게 예고편이냐? 자, 총선으로서 이제 입법권을 장악하니까 3권, 입법, 사법, 행정권을 장악해서 일종의 카르텔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되면 뭐를 행정부에서 해도 사법부, 입법부 통과. 입법부에서도 그냥 통과되면 이쪽도 풀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 벌어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 일이 벌어지는가를. 소소한 장난치신 거예요? 자, 더 기가 막힌 건 그 진영 내부로 가보면 공수처법하고 암거래에서 통과시킨 게 이 연동형 비례대인데 이걸 통과시킬 때 했던 패스트트랙의 파트너들이 있어요. 심상정당, 정의당, 박지원당, 민생당, 정동영당. 야, 이 민주당 위주의 진보 기득권이 패권을 가지려고 요 당들이 싹 괴멸됐어요.
민생당은 한 명도, 정동영당은 한 명도 못 나오고, 정의당은 지역구 한 명에 뭐 비례 한 5석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보 진영 내에서 그 기득권도 좀 나눠 갔든지 해야지, 그냥 완전히 그냥 혼자 싹쓸이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의당이나 민생당에서는 뭐 기득권이고 뭐고 말 나올 겨를이 없어요. 완전 그냥 뭐 다 괴멸됐으니까. 이렇게 기득권의 패권을 장악한 친문 프로 민주당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기득권을 수호하고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아주 하나하나 진행할 작정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제일 심각합니다. 이 공수처가 등장을 하면 무슨 뭐 이 진보 기득권 수사를 못해요. 이제 원천 차단 봉쇄하는 겁니다. 이 사법부도 그렇고 검찰, 경찰 뭐 꼼짝을 못하게 돼 있다. 이 사람들이 뭘 수사하려면 공수처가 달려붙을 테니까. 직접은 아니지만 뭔가를 꼬투리를 잡았어요. 진보의 원로학자 중에 최장집 교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죠. 이분이 말씀하신 것, 한국 민주주의가 맞이할 가장 큰 적은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하는 것이다. 이건 슈퍼검찰총장 이상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윤석열 무장해제 추진과 관련되어 있어요. 검찰. 여기도 이제 본인이 얼마나 버틸지, 얼마나 어떻게 할지는 그건 별개로 하더라도 이쪽 사람들의 의도로 볼 때는 진보 비리 수단은 다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강욱, 황희석이가 검찰총장 알기를 뭘로 알듯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오만한 진보. 이제 기득권이 돼서 그래요. 개혁을 할 마인드가 있으면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기득권이 된 데다 오만해서 이런 거, 오만해서. 그리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도 중요하게 앞으로 지켜보실 것이 언론 문제입니다. 언론 문제. 아마 언론을 개혁한다는 이름으로 많은 부분에 이 실질적인 제어장치, 통제장치를 고안해낼 것 같아요. 법으로. 법의 문제로서. 그런데 결국은 진보 기득권의 수호에 초점이 있을 겁니다. 그 이미 친여 매체로 아주 확실히 뿌리를 내는 언론도 있고 기타 그렇지 않은 언론에 대해서도 어떻게든지 제어장치를 만들어낼 겁니다. 언론도 부당하게 거기에 맞서서 옳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그분들도 다 노력하는 분들이니까 너무 이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 너무 매도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런 진보 기득권 세상은 과연 정말 천년만년 갈까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은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만은 근데 이 유명한 말이 현 집권 세력에 같은 예외일까요? 권력의 속성, 이 권력이 갖고 있는 속성상 그건 예외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집권 4년 차로 들어가는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자기네들이 또 집권해도 그렇겠지만 이미 이 정권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내부 모순, 여러 가지가 꼬이고 이렇게 된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 문제점이.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자정 능력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쌓였던 내부 모순은 자꾸 엉겨서 암덩어리처럼 언젠가는 폭발이 되든 드러나게 될 거다 이겠죠. 어디서 먼저 드러날 건가? 이 세상만사가요, 돈하고 관련 없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저것도 돈으로 보면 이렇고, 이것도 이렇게 돈으로 보면 이렇고, 뭣도 그렇고, 경제 쪽에서 먼저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 예를 들면 라임이나 신라젠 같은 게 그걸 예고하고 있는지 모르죠. 이거 아니고라도 결국은 돈 쪽에서 문제가, 법이고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통제가 어떻고 수사가 어떻고 하지만 실제 드러나는 거는 경제 쪽에서 그것이 다 뭔 이상한 짓을 하면은 그것이 돈으로 오고 하는 거와 관련이 있거든요. 돈으로. 이것이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정경심 교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증권회사인가 거기와 관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로부터 터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담당자고.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만 이것이 또 이제 내부에서부터 촉발될 거냐, 외부에서 이 공세에 대해서 될지 이건 모르죠. 내부에서 떨어지면은 이건 기득권 놓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될 겁니다. 권력 갈등을 일으키고. 외부에서 벌어지면 두 군데에서 하나 할 겁니다. 하나는 합리적 진보 측에서. 이런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정말로 저건 개혁이 아니고 노선 문제가 아니고 기득권 문제다. 진보도 이제 가서 예를 들면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핵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미국을 어떻게 보느냐, 노선이 다를 수는 있어요. 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아니고 저건 기득권이다. 저건 진보의 축에 끼지를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중권, 김경률, 권경애 교수 이런 사람들 등등 많이 있지만 여기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외부에서 이런 공격이 가해질지도 몰라요. 내부 기득권 세력을 향해서. 또 하나는 보수 진영에서 공세를 펼 수도 있겠죠. 뭐 폭로가 있다든지 어떤 걸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서 뭐 문제를 제기한다. 지금도 보수 진영, 이 통합당에는 너무 하여튼 이 메뉴가 너무 많아요. 음식이 그렇지만 상다리가 부러지게 많아요, 지금. 진보 기득권 세력에 이렇게 해서 위기가 온다 하면은 합리적 진보 세력은 아직은 그런 구심체가 없었지만 보수한테는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수가 기회가 오더라도 현 통합당이 이런 일을 해낼 자질과 의욕과 열정과 능력이 있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격이 있는지가 모르겠습니다. 수구, 꼰대 기득권이, 여기가 기득권이, 보수 기득권, 이미지가 많은 정당에서 신기득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봉쇄를 피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험악한 속담으로 비유를 짜지만 매달린 돼지가 누워있는 돼지 보고 너 어디 불편한 거 있냐고 그러면 그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도 통합당은 많은 노력을 하고 특히 젊은 보수, 청년 보수, 초재선 의원들이 발언권이 세져야 된다. 왜냐? 그 사람들은 기득권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각경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용희 울산시장 선거가 곧 만천에 들으려면 총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네, 그것 말고도 하여튼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자, 키워드로 요약을 하면요. 윤미향, 금배지단 정대합이다. 정대합 이사장하고 금배지하고는 난 정말 정서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정대합을 30년을 그렇게 했으면 거기서 계속 할 것이지 국회에 들어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금배지가 탐이 났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 법정에서 점점 드러나는 이 추악한 조국, 양정숙 당선인, 부동산 투기 전문은 좌파, 변호사, 감사원이 정권 비호하는 대로 전락한 게 아닌가. 그걸 감사원장이 탓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공수처, 진보기득권 결국은 수사를 봉쇄하게 될 것이다. 언론개혁, 결국은 진보기득권 수호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통제장치를 만들 것이다. 진보기득권이 종착역은 있을 것이다. 있는데 보수는 기득권, 수구, 꼰대 이미지를 갖고 있는 통합당으로서는 그 기회를 활용해서 수혜자가 될 것인가? 그 점은 전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